오늘은 책을 쓰면서 문제점이 좀 부닥친 게 있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해. 돌아보면 나는 초등학교 시절, 물론 나는 국민학교를 나왔어. 그 국민학교 시절이라는 게 좀 편안한 말처럼 받아들여지긴 해. 내가 다닌 데가 국민학교이기 때문에. 국민학교 때부터 좀 역사에 관심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뭐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뭐 역사에 관심은 많았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책은 많이 봤던 것 같아. 그래서 관심 있는 그 역사서들은 많이 읽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 책을 써보기로 결심을 했는데, 결심을 한 이유는 딴 건 아니었어. 아주 사소한 거에서 출발을 했거든. 물론 뭐 내가 말한 대로 뭐 여타 이유를 떠나서,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만 본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그걸 한번 궁금해했어. 그 기원전 500년 전에 공자, 맹자, 순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각각 지금 말하는 서양과 동양에서 각각 철학가, 사상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서로 간에 어떤 교통의 수단이 있었겠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물론 내가 전에도 좀 미스테리한 역사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뭐 관광학 쪽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궁금한 거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거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찾다, 내가 늘 얘기하는 아나톨리아라는 문명에 어떻게 내가 포커스를 맞추게 됐어. 뭐, 포커스를 아나톨리아에서라서 맞춘 거는 아니고, 지금까지 논문이나 기타 학자들에 의해서 거의 그 유적지가 찾아지고 또 여러 가지로 증명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게 아나톨리아에 있는 gö베클리 테페, 그리고 가라한 테페를 포함한 타스테펠레 12개 테페 정도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 사실 나는 되게 흥미로웠어. 그 전까지는 이 타스테펠레, 특히 gö베클리 테페나 카라한 테페가 그저 호사가들의 입에서 그냥 오르내리는 정도의 유적지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 논문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실존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알게 됐어. 그 다음부터 나의 궁금증은 이제 기원전 만년, 지금부터 12,000년 전으로 소급이 되더라고. 근데 12,000년 전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사실은 상당한 충격이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4,000년, 6,000년 정도 지금 보고 있는, 왜 내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냐 하면, 어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기원전 6,000년 전에 수메르 문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4,500년 정도를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 그래서 뭐 맥시멈 기원전 6,000년이라고 해도 수메르 문명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아득한 믿지 못하는 신화처럼 들려오는 얘기잖아. 그런데 기원전 만년이래.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보다 4,000년 앞선 문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나는 상당히 놀랬고 충격이었어. 그리고 그쪽 아나톨리아의 12개 테페를 보면 볼수록 나한테 사실 충격이었어. 그래서 역사라는 게 참조가 되는 거구나. 이게 참조가 돼서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서서히 오랜 시간을 두고 참조해 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미쳤거든. 그리고 나도 생각이 이제 기원전 만년, 12,000년 전 이 생각만 하고, 그 앞에 영거 드라이 아스식이라는 소빙하기가 있었고, 그 앞에는 볼링 알레로드식이라는
따뜻해지는, 지구가 온화해지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에 알게 되고, 그 이전에는 혈연 중심의 무리를 인류가 이루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에 부닥쳤어. 사실 한 가지 문제는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난 여기서 두 가지 문제에 부닥쳤어. 내가 계속 참조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 그러면 야, 10,000년 이전에 참조가 어떤 식으로 됐을까? 라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아니 그러면 인류는 계속 혈연 중심으로 살아갔다는데 어떻게 유전병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라는 두 가지 의문이 사실 오랜 기간 됐었어. 처음에는 나의 주장인 인류가 서로 참조를 했다라는 것이 야 너무 나만의 주장이 아닐까라고 오랜 시간 고민을 했거든. 근데 그 해답을 찾았어. 근데 그 해답을 내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보면서 동물학자들의 내가 포커스를 맞췄어. 보통 우리가 인류 혈연 중심의 집단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내가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호미니드라고 분류되는 사람과로 분류되는 동물들이 지금 지상에 생존하잖아. 뭐 예를 들자면 침팬치, 고릴라, 오랑우탕, 보노보, 이 네 종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좀 주목했어. 그래서 과연 이 동물들은 이 사람과 호미니드로 분류된 이 네 가지 동물은 어떻게 이 유전병을 극복했을까? 이걸 보다가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한꺼번에 찾았어. 인류는 어떻게 서로가 참조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유전병을 극복했을까라는 것을 여기서 내가 답을 찾았어. 그 답을 찾고 내가 너무 좋았어. 야, 진짜 인류는 참조했구나. 이런 결론을 내 스스로 참 주장하고 내 스스로 좋아하고 믿었지. 내가 그때의 놀라움은 뭐 사실은 기쁨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그럼 왜 인류가 초기에 이 볼링 알레드로 시기 이전에 서로가 혈연 집단에 있을 때 어떻게 참조하고 유전병을 극복했을까라는 것을 어떻게 힌트를 얻었는지 한번 말을 해볼게. 우리 보통 침팬치, 호미니들이 분류되는 침팬치는 유전병을 어떻게 극복하냐 하면 수컷 이주, 수컷이 성체가 되면, 침팬지들은 성체가 되면 스스로 그 집단을 떠나서 다른 집단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암컷이 선택적 짝짓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보노보 같은 경우는 침팬지와 반대로 암컷이 이주를 해, 성체가 되면. 그리고 고릴라 같은 경우는 수컷과 암컷 이주를 다 같이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거든. 물론 오랑우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 오랑우탄 같은 경우는 단독 생활을 보통 하거든. 근데 여기도 수컷 이주하고 암컷 이주가 일어나고 또 암컷의 선택적 짝짓기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 여기서 내가 힌트를 얻은 거야. 우리가 올도환이라는 석기를 만들고 수만 년, 수백만 년 동안, 뭐 올도환 석기를 240만 년 정도로 본다면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혈연 중심으로 뭉쳤거든. 그런데 여기서 수컷 이주든 암컷 이주든 암컷의 선택적 짝짓기든 집단 간의 교류가 조금씩 일어났던 거야. 만약 이쪽 집단에서 불을 발견했어. 그러면 그 중에 수컷 하나가 저쪽 집단으로 넘어가. 그쪽 집단에 만약에 불이 없었다면 처음에 말 안 할 수는, 그 수컷이, 간 수컷이 말을 안 할 수는 있었겠지. 근데 또 다른 집단에 사람이 오면서 그것이 또 전파가 되고 또 이쪽 집단에서 불을 가지고 조리하는 게 또다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게 수백만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참조가 일어났던 거야. 내가 여기서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니야. 호미니드를 보니까 초기 인류가 어떻게 참조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유전병을 극복했는가를 알 수가 있었어. 이건 나한테
사실은 엄청난 발견이었어. 초기에 내가 만년 전부터 인류가, 기원전 만년 전부터 인류가 서로가 참조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머릿속에서는 아득한 게 있었거든. 그러면 인류가 최초의 현현 집단은 어떻게 참조하고 유전병을 극복했을까? 이거를 내가 단숨에 해결한 거야. 하여튼 그때의 기쁨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사실은 대단히 기뻤거든. 인류는 끊임없이 참조했어. 내가 이걸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인류가 어떻게 유전병을 극복하고 어떻게 참조를 했는가를 호미니드, 지금 지구상에 살아있는 침팬치, 보노보, 오랑우탕, 고릴라를 보고 알았다는 것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 인류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인류사를 내가 서서히 생각해 간다는 것은 참 재밌는 여정이야.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기뻐. 물론 내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이걸 좀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시작한 게 좀 많거든. 그래서 하여튼에 오늘은 인류가 어떻게 유전병을 극복하고 어떻게 참조하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 하여튼 오늘도 들어줘서 대단히 고마워.